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NFL을 보시는 분들께는 나름 좀 슬픈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 시대를 넘어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NFL을 대표할 선수 톰 브레이디가 은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대한 커리어는 너무나 많은 수식어와 너무나 많은 수상으로 점쳐될 수 있는데 2000년 데뷔 이래부터 22년까지 무려 23년의 세월을 프로에서 뛴 선수예요. 지금 NFL에서 활동 중인 쟁쟁한 어린 선수들, 대표적으로 팀을 4강전, 그러니까 올해 4강전 NFC 컨퍼런스까지 견인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 브락 퍼디는 이 톰 브레이디가 데뷔했을 때 갓난아기였던 99년생이죠. 이처럼 정말 이 기나긴 커리어 동안 그 어느 스포츠와 비교해도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거칠고 피지컬한 스포츠인 미시축구에서 23년의 세월을 그냥 보낸 것도 경이로운데 이 긴 커리어 동안 이뤄낸 업적들이 정말 어마하게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약할 만한 것은 이 극한의 팀 스포츠라는 미시축구에서 NFL 모든 구단 중 최다 우승을 한 구단이 6번 우승한 팀인데 톰 브레이디 개인이 7번 우승을 기록했죠. 심지어 이 6번 우승을 한 팀 역시나 자신이 커리어 전반을 보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였죠. 이런 선수, NFL의 긴 역사에서 가장 압도적인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전무후무한 선수인 톰 브레이디가 명전에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위대함에 정말 제가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선수는 커리어를 3개로 나눠도 모두 명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ESPN에서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를 중심으로 제가 느낀 거나 조사한 거 이런 걸 토대로 이 위대한 선수의 커리어를 3분할해서 각각의 커리어가 모두 명전에 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함을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언더독 시대입니다. 톰 브레이디는 미시간 주립대에 나와서 각광받는 자원이 아니었어요. 평이한 팔힘, 평이한 릴리스, 평이한 대학 시절의 성적, 끔찍한 운동 능력, 여러모로 리그의 백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톰 브레이디의 어떤 의미로 인생샷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래프트에서 나왔던 컴바인에서 나왔던 끔찍한 이 정말 평범해 보이는 달리기와 약간 나보다 느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이 달리기, 그리고 거기다가 거의 약간 자다 나왔나 싶은 운동선수 전혀스럽지 않은 이 사진이 그의 주가를 좀 더 떨어뜨렸는데 그 상황에서 그는 2000년도 드래프트 199번째 픽으로 6라운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드래프트가 돼요. 이 당시에 드류 브래드소라는 팀을 슈퍼볼까지 이끌었던 쿼터백의 뒤에서 1년을 후보로 뛰던 브레이디는 01년도 2주차에 브래드소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아웃이 되고 그렇게 브레이디에게 기회가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전설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그가 후보에서 어떻게 어렵게 얻은 주전 기회를 통해서 후보로 있던 00년도까지 포함해서 06년도까지 이 7년이란 세월 동안 톰 브레이디의 성적을 한번 볼게요. 언더독이라 불리던 이 시대에도 명전에 갈만합니다. 7년의 세월 동안 01, 03, 04 3번의 슈퍼볼 우승을 했고요. 그것도 NBA의 3핏과 같은 이렇게 왕조를 상징하는 NFL에서 4년 내에 3번 우승을 달성한 팀의 중심 쿼터백이었고 그 와중에 슈퍼볼 MVP는 2번 수상, 플레이오프는 슈퍼볼 우승 포함하면서 7년 동안 5번 진출, 그 와중에 플레이오프 승률은 12승 2패란 정말 어마어마한 성률에 플레이오프에서 터치다운은 20개로 당시 기준으로 역대 6위, 플레이오프에서 패싱 야드 또한 3217야드로 역대 9위라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정규 시즌에도 94전 70승이라는 승률 74%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성적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동기간 동안 한 해를 후보로 뛰지 않았음에도 21,564야드라는 패싱으로 이 동기간 4위, 147개라는 터치다운으로 동기간 3위, 터치다운 인터셉션 비율은 1.88대 1로 같은 기간에 뛰었던 모든 쿼터백 중에 탑5 안에 드는 정규 시즌 스탯을 보여줬습니다. 이 언더독 기간에 정규 시즌에 그보다 우월한 활약을 했다라고 할 만한 선수는 마찬가지로 명예의 전당에 있는 톰 브레이디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를 하는 페이튼 매닝, 그리고 역시나 명전에 있는 브렛 파브 뿐이었죠. 동시대 쿼터백들 뿐만이 아니라 역대 다른 명전 쿼터백들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이 명전 쿼터백들의 커리어 통산 기록과 비교해도
이 시절의 브레이디는 충분히 비벼볼 만합니다. 이 7년이라는 언더독 기간 동안 브레이디는 아까 말씀드렸듯 플레이오프에 12승을 기록했는데 명정 쿼터백이자 카우보이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가장 정확한 쿼터백 중에 하나인 트레이 에크맨의 통산 플레이오프 승리는 11승,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아메리카의 팀이라는 그 구단의 신호탄을 올리는 명정 쿼터백 로저 스타박이 11승, 패커스가 무적 패커스이던 시절 그 롬바리 감독 밑에서 뛰었던 쿼터백인 바티스타가 플레이오프 9승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뭐 절대 꿀리지 않죠. 거의 다 이제 게임 위닝 드라이브라고 해서 경기 종료 직전 마지막으로 공을 건네받은 아군 쿼터백이 뒤쳐져 있거나 뭐 동점 상황에서 역전 혹은 게임을 승리할 수 있도록 공을 전진해서 마무리라는 거 이제 위닝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역대 모든 쿼터백 중에 플레이오프 통산 게임 위닝 드라이브 2위가 바로 존 엘웨이입니다. 이 브론코스의 최고의 쿼터백이자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평가받은 쿼터백 존 엘웨이의 6번에 이어서 공동 3위는 49ers 왕조를 이끈 조 멘테너와 이 또 하나의 매닝 형제인 일라이 매닝이죠. 그리고 톰 브레이디는 00년도부터 06년도 이 기간 동안, 다시 말하지만 커리어 전체가 아니라 요 언더독이라고 불 쓴 요 7년의 시간 동안 플레이오프에서 6번의 게임 위닝 드라이브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 6번만으로 역대 1위인 존 엘웨이와 동률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모로 이 6년만으로도 충분히 명전에 들어갈 만한 어마어마한 스탯이에요. 더군다나 이 당시 톰 브레이드의 무기들을 보자면 뭐 트로이 브라운, 디온 렌치, 데이비드 패튼 등 이 기간에 리그 정상급 리시버라고 할 만한 선수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수비를 보고 자신의 주특기인 가장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위험성과 리스크가 높은 긴 패스보다는 짧은 패스들로 게임을 지배한 거죠. 이렇게 이 기간 동안 톰 브레이드는 게임의 시작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압도적인 스탯으로 리그를 지배했던 건 아닙니다. 강력한 수비에 도움을 받은 것도 물론 맞고요. 01년도 우승 당시에는 팀의 수비가 6위, 03년도에는 1위, 04년도 2위, 06년도 컨퍼런스 진출 당시에도 수비가 2위로 빌 벨라치기 이끄는 톰 브레이디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수비도 분명히 강력한 건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정규 시즌에서 탑5 안에들을 탄탄한 활약, 그리고 플레이오프 게임이 긴박해지기만 나오는 엄청난 이 집중력과 우월한 게임 위닝 드라이브로 보았을 때 그의 언더독 시기 00년부터 06년도까지의 시기도 충분히 명전에 들어갈 만합니다. 다음 시대는 더 고트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 07년도부터 13년도까지의 기간인데요. 이때부터 톰 브레이디는 역사상 최고라는 약어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의 한 글자씩 따서 고트, 염소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커리어 초반기에 팀을 승리로 이끄는 걸 보여줬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팀을 하드 캐리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 당시에 NFL의 역대 모든 팀들 순위표에서 슈퍼볼 우승하지 않았음에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로 언급되는 16승 0패 정규 시즌 무패의 07년도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가장 대표적인 강팀이라고, 톰 브레이디의 능력이 마음껏 나온 강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7년도부터 13년도까지 7시즌간 단 한 시즌만 제외하면 모두 플레이오프로 나갔고 슈퍼볼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이 기간 동안 슈퍼볼 진출만 2번, 컨퍼런스 진출만 2번 하면서 7년의 기간 동안 결승에 2번, 4강에 4번 이상 가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일하게 플레이오프를 못 나갔던 한 해도 그가 부상을 당해서 한 경기도 못 뛴 시즌 아웃된 08년도 뿐이었죠. 이쯤에 이제 브레이디는 역대 최고의 리시버 중 하나에 분류되는 랜디 모스라는 선수를 얻으면서 07년도에 얻으면서 패싱 게임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 정말 개인의 스탯에서 엄청난 약진을 보여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랜디 모스라는 이 엄청난 창과 리그 최고의 슬롯 리시버로 성장한 웨스 워커, 역대 최고의 타이트엔드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롭 그론카우스키의 성장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엄청난 공격력을 진두지휘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이끌었던 공격진은 13년도 득점 3위, 12년도 득점 1위, 11년도 득점 3위, 10년도 득점 1위, 09년도 득점 6위, 07년도 득점 1위라는 정말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고, 이걸 바탕으로 정규 시즌 78승 19패라는 80.4%의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여줬어요. 리그의 대패스 시대로의 변화라는 트렌드에 가장 앞서 나가는 1인으로서 지금은 뭐 그렇게 엄청난 기록까지는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의미가 컸던 4,000야드 이상 패싱한 시즌이 이 당시 5번이나 있었고, 이는 당시 기준으로도 브렛 파브나 댄 마리노에는 3번째 기록이었거든요. 순수 패싱 야드 기준으로 보아도 드루 브리스, 필립 리버스에 이은
요 동기간 동안 3위를 했고 동기간 동안 자신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07부터 13년도의 라이벌들에 비해서 터치다운은 드루 브리스, 페이튼 매닝에 이어 3위. 특히나 터치다운 인터셉션 비율은 무려 3.8대 1이라는 정말 정신나간 스탯으로 동기간 1위였습니다. 시도당 패싱 야드도 7.8야드로 3위인데 이 브레이디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 하나가 짧은 패스만 한다는데 이 시기에 그것마저 극복해낸 모습이었죠. 동시에 라이벌들과 비교를 좀 더 해보면 리그의 그 한 해 패싱 야드 1위를 한 번, 패서 레이팅 1위 2번, 패싱 터치다운 1위 2번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이번 시대는 정규 시즌이고 뭐고 스탯에서 브레이디가 가장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모로 리그 탑5를 넘어서 분명히 정규 시즌 1위라고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정규 시즌에 MVP를 2번이나 탔고 건강했던 해에는 모두 프로볼에 올라가서 즉 프로볼에 6번 올라가고 이 기간 동안 올프로에도 2번이나 선정되는 등 개인의 수상 내역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트럼 브레이디와 비슷한 성적을 커리어 내내 이뤘던 쿼터백들을 보자면 우선 2번 이상 슈퍼볼을 진출한 쿼터백 중 슈퍼볼을 우승하지 못한 쿼터백은 3명뿐인데 카우보이스와 브론코스에서 슈퍼볼을 진출했던 크레이그 모튼, 3번 진출해서 슈퍼볼을 우승 못했던 바이킹스의 전설적인 쿼터백 프렌 탈켄튼, 4번 진출해서 우승하지 못했던 버팔로 빌스의 레전드 짐 켈리, 이렇게 3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모튼은 확실한 주전이라고 하기엔 당시에 좀 무리가 있었으니까 제외하고 프렌 탈켄튼과 짐 캐리의 성적을 비교하자면 짐 켈리는 커리어 동안 올프로 1번 했어요. 프로볼 5번 했고요. 프렌 탈켄튼은 올프로 1번 하고 프로볼 9번, MVP 1번 수상을 했습니다. 톰 브레이드는 요 07부터 13년도란 요 7시즌의 기간 동안만 슈퍼볼 2번 진출했죠. 거기다가 올프로 1군 2번, 프로볼 6번, MVP 2번을 탔습니다. 물론 슈퍼볼 진출 횟수에서 이 두 선수에 비해 약간 밀리긴 하지만 개인의 성취에 관해선 분명히 두 선수보다 이뤄낸 게 많기 때문에 요 기간만 놓고 봐더라도 톰 브레이디는 이 시절에 그 더 고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기에 명예의 전당에 충분히 들어갈 만합니다. 다음은 이제 신 시대라고 말합니다. 원래 기사에서는 이제 이모탈, 불멸의 존재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저는 살짝 의역도 하고 한국 밈 중에 하나인 그는 그렇게 신이 되었다 해서 따서 톰 브레이디가 고트를 넘어서 신이 되어버린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14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은퇴 직전까지의 기간입니다. 30대 후반부터요. 톰 브레이디는 언더독 시절에 배운 플레이오프 때 팀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과 고트 시대에 얻은 스탯 괴물의 모습을 섞으면서 그야말로 신이 돼버려요. 고트 시대의 슈퍼볼 우승에 좌절하면서 역시 아무것도 모를 때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우승한 거네 이런 식으로 이 역시 역대 최고의 쿼터백은 조만타야 이런 식으로 외치던 난티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 30대 후반부터 40대의 나이에 브레이디는 슈퍼볼을 5번 진출하고 4번 우승합니다. 14년도에 38의 나이로 슈퍼볼을 우승을 시작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플레이오프를 놓친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15년도는 컨퍼런스전 즉 4강까지, 16년은 슈퍼볼 우승, 17년도 슈퍼볼 진출, 18년도 슈퍼볼 우승, 20년도 슈퍼볼 우승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특히나 화렴정정은 아까도 말했듯 극한의 팀 스포츠라 불리는 NFL에서 아무리 쿼터백의 영향력이 크다지만 선수 하나 바뀌었다고 팀을 바로 슈퍼볼 우승하게 만들었던 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에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로 가자마자 슈퍼볼을 우승했던 20년도의 슈퍼볼 우승, 이게 정말 엄청났던 건데요. 필드 위에서 스탠먼이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이제 썸띵 인비지블, 현지에서 인텐저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더십이라든가 선수들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게 하는 분명히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외에도 슈퍼볼 역사상 가장 큰 역전극이었던 28대 3을 4쿼터에 뒤집었던 슈퍼볼도 있고요. 이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14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시즌 동안 브레이디는 플레이오프에서 17승 5패를 거두게 되는군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역대 모든 쿼터백 중에 톰 브레이디 자신을 제외하면 최다 플레이오프 승리입니다. 오랫동안 NFL 역대 최고의 쿼터백으로 분류됐던 조 몬타나가 커리어 내내 거둔 플레이오프 승수가 16승이었거든요. 슈퍼볼은 두 선수 모두 다 동률로, 슈퍼볼은 조 몬타나도 커리어 통산 4번, 톰 브레이디도 이 기간 동안 4번 우승을 했습니다. 심지어 슈퍼볼 MVP도 이 기간 동안 톰 브레이디는 3번을 수상했고요. 조 몬타나도 3번 수상을 했어요.
그 외 스탯으로 보았을 때만 해도 브레이디는 이 당시에 45터치다운 18인터셉션이라는 2.5대1 정도의 비율을 보였고, 조 몬타나도 45터치다운 21인터셉션이라는 2.1대1 정도의 굉장히 유사한 성적을 보여가지고 이 시기 이 플레이오프 활약만으로 따지자면 단순히 명정급 쿼터백이 아닌, 참 이거 명예의 전당에 단순히를 붙이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여튼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쿼터백과의 비교가 아니라 역대 최고 쿼터백 1순위 후보이던 조 몬타나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신이 되어버린 요 짧은 커리어의 제 3부 정도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플레이오프의 성적 외에도 정규 시즌 성적도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총 패싱 야드, 자신과 같이 뛰었던 모든 쿼터백들을 이 기간 동안 다 합했을 때 총 패싱 야드에서 1위를 했고, 터치다운에서도 1위를 하는 등 정말 이제 자신의 커리어 내내 라이벌이었던 페이팅 매닝이 은퇴를 하고 이제 나의 적수는 없다 라는 듯, 난 이 게임의 모든 것을 깨우쳐버렸어 라는 느낌으로 개인의 스탯조차 정규 시즌에 정점을 찍어버렸죠. 커리어 전체가 아닌 이 시기 동안 톰 브레이디는 30개 이상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게 5번이나 되고, 단지 이 기간의 이 기록만으로도 30개 이상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시즌이 몇 개가 되냐라는 역대 순위에서도 NFL 역대 6위에 오르는 엄청난 모습입니다. 정규 시즌에서도 리그 내 패싱 1위를 2번이나 기록했고, 패싱 터치다운 1위도 2회나 기록을 하죠. 9년의 시즌 동안 프로볼에만 6번 올라왔고, 올프로 1번, NFL MVP도 1번 수상한 등 수상 내역도 엄청났고요. 이 기간 동안 팀의 공격력도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14년도 리그 4위, 15년도 3위, 16년도 3위, 17년도 2위, 18년도 4위, 19년도 7위, 21년도 2위, 22년도 25위 등 은퇴를 결심하게 될 가장 최근 22시즌을 제외하면 모두 탑10 안에 들었고, 정말 아무런 무기도 없다시피 했던 19년도 뉴잉글랜드에서의 마지막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탑5 안에 드는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규 시즌 103승 39패라는 승률 72%의 엄청난 고승률을 보여줬죠. 이 시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명예의 전당을 들어가냐 마냐 정도의 입장이 아니라요, 요 시기만으로도 요 14년도부터 22년도라는 요 톰 브레이디 전체 커리어에서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시간만으로도 역대 최고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불 정도로 대단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의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커리어를 여러 스탯과 함께 시대를 구분해보면서 좀 다른 전설들이나 동기간 자신들의 라이벌들 위해 어떻게 했는지 보여줬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제 세이버매틱스의 창시자인 빌 제임스가 야구 역사상 최고의 리드오프라는 리키 제임스를 두고 둘로 나눠서 명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식축구의 상징과 같은 역대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인 톰 브레이디는 이 스탯으로 보았을 그 커리어를 셋으로 나눠도 모두 명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욱 무서운 거는 톰 브레이디의 진정한 감정은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스탯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탯 외에 경기가 정말 중요해지는 마지막 순간의 침착함, 결정력, 위기의 순간에 팀원들을 다독거리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에이스이자 리더로서의 리더십, 어수선한 라커를 휘어잡고 감독의 코칭이 먹여들 수 있게 하는 어느 정도의 라커룸 장악 능력 등등 그의 피지컬과 기술적인 점 외에 멘탈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건데요. 이런 만큼 정말 온갖 말도 안 되는 기록 이상으로 더 위대한 선수가 바로 톰 브레이디입니다. 심지어 현지에서는 단순히 미식축구를 넘어서 북미 스포츠 역대 최고의 선수가 아니냐란 말도 나와 있고, 이제 NBA의 마이클 조던, 야구의 베이브 루스, 하키의 웨인 그레츠키, 이제 미식축구의 톰 브레이디, 이렇게 마운트 러시모어를 구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개인적으로 이 가장 위대한 선수였던 톰 브레이디의 시대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거에 참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시대가 하나 지난 느낌이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